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불특정 다수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해킹이 이어지자 백악관이 모든 사업주에게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 대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정업계에서 소매업, 페리까지 해킹이 이어집니다. 뉴욕 지하철도 지난 4월 해커의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은 아닙니다. 이 케이스는 해킹이 중국 정부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는 공화당과 기간 산업안을 논의하면서 곧 푸틴 대통령에 이어 영국 여왕, 터키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8월에 백악관으로 복귀한다는 설에 대해 트럼프 며느리는 오늘 아침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인터뷰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이상 바이러스 맵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까지는 갔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물론 CBS 등의 기업은 크루즈 티켓 등 각종 상품을 걸고 백신 접종을 홍보합니다. 식료품 값이 거의 1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비싸졌습니다.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의 전력 회사가 나트륨 기반의 원자력 발전소를 와이오밍주에 지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전해드릴 이 내용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자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일상생활에서부터 지장을 받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 지적을 받지 않으시는 경우는 어떠한 그 상품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간다던가 하는 식으로 결국은 그 미래에 많이 받게 될 뉴스이기 때문에 맨 앞에 선택을 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이라고 보통 얘기들을 오래전부터 해왔었고 그리고 지금 미국은 여러 분야에서 사이버 공격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JBS라는 육류 업체의 사이버 공격으로는 그야말로 이 회사가 크게는 아니 많게는 정확하게는 세계 20개국에 전부 공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뭐 호주를 포함해서 뭐 잘 알려지지 않은 브라질 공장까지도 문을 닫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같은 필수나 마찬가지잖아요. 고기 사람들이 먹는 식료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해킹 공격을 받아서 일단 업무가 중단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제 거의가 랜섬 공격입니다. 뉴욕의 지하철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랜섬 공격이라는 것은 랜섬 어떤 그 인질로 잡고 몸값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여러 가지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그 회사의 컴퓨터 시스템에 몰래 들어가서 뭔가 데이터를 딱 인질처럼 쥐고 얼마를 내놔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주기 전까지 운영이 되지 않고 또 돈을 주고 난 뒤에도 복구 작업을 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사추세츠의 마샤스 빈야드로 가는 두 군데로 가는 섬과 육지를 잇는 그 페리도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그 손님들이 온라인이라든가 전화로 그 티켓 예약하는 것은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랜섬 공격이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셔스 빈야드 같은 데는 그 매사추세츠주 거기는 이제 뭐 일반 주민들도 살지만 굉장히 부자들의 어떤 뭐 세컨홈, 서드홈 같은 곳이 많은 곳인데 그런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만약에 시애틀에서 살고 계시는 그 분들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은 또 시애틀에는 자주 로스앤젤레스나 다른 지역에서 방문들을 하시잖아요. 공항에서 내렸어요. 공항에서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어디까지 가서 이제 그 무슨 그 마켓이 있는 마켓플레이스까지 가서 사람들이 보통 많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갈 때 페리를 타잖아요. 만약에 그 페리 시스템이 공격을 당한다면 일상생활이라든가 비즈니스 미팅 스케줄 같은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자주 온다는 겁니다. 파이프라인
공격으로 그 콜로니얼 그 440만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지급을 했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서야 여러분들께 그 보도를 드려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그 샌디에고의 스크립스 헬스 같은 경우도 5월 1일에 공격을 받았는데 지금도 복구 중입니다. 그러면 헬스자가 들어가잖아요. 이 회사는 아주 그 의료 기록 같은 것, 방사선, 뭐 여러 그 병원이라든가 클리닉과 연결되는 환자의 기록을 갖고 있는 곳인데, 당연히 지금 뭐 공격을 받았었기 때문에 복구 작업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환자의 뭐 데이터 같은 거, 운전면허증, 소셜 그 번호 같은 거 다 노출됐고요. 14만 7,200명의 것이 노출됐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10군데가 넘는 곳이 이렇게 사이버 공격을 당했습니다. 9월 달에 한국 분들도 많이 가입해 계시는 그 유나이티드 헬스사도 사이버 공격을 당해서 의료 시스템이 공격을 당하고 나서 이거 풀어줘요 하고 지급한 그런 랜섬 머니가 6,700만 달러나 됩니다. 뭐 그 밖에도 알루미늄 회사, 드링크 회사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해커들이 그 과거에는요, 이런 데이터를 해킹을 해서 뭐 신분 도용을 한다던가 이런 형태로 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것이 통용되기 시작하면서 암호화폐가 뭐 그렇게 뒤끝이 흐릴 수도 있고 하는 방법을 택하느니 한 번에 랜섬 머니를 받겠다 해서 더 기승을 부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업체, 보험회사, 제약회사, 교통, 식품 가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디스트릭 오브 콜롬비아의 경찰국도 해킹을 당했었습니다. 솔라윈드 브리치가 제일 잘 알려진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일상 이렇게 되는 경우는 복구하는데도 비용도 많이 걸리고, 또 하면은 당장도 불편함을 겪지만 비용이 많이 걸리고, 또 보안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해야 될 때 그 업체에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서비스 요금이 오를 수도 있다는 그런 것. 아직까지는 어떠한 그 소비자의 위험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에서 보는 뭐 어디 멀리서 해커들이 저 트레인을 조절을 해서 이상하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자동차 방향도 역방향으로 간다든가 그런 일은 아직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들의 목적은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의 경우는, 그런데 이게 확실한 건 아니에요. 뉴욕의 지하철의 경우도 4월 달에 지하철 시스템, MTA 시스템이 공격을 당했었는데, 뭐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이 아니겠어요? 해서 열차를 그 열차 자체를 컨트롤하는 시스템에는 접속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안전 위협은 없었는데, 그리고 여기는 참 이상한 게, 보통 거의 모든 회사나 이런 시스템을 공격을 할 때는 돈을 달라고, 랜섬웨어, 그래서 랜섬웨어인데 돈을 달라고 해서 돈 안 줬다고는 하지만 거의 모두 돈을 주죠. 돈 안 주면 안 풀어주겠죠. 그들도 그들 나름의 룰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 그 돈을 안 냈는데도 풀어주면은 다른 데서도 돈을 안 낼 테니까 돈을 안 내면 안 풀어줍니다. 돈을 다 내고 풀림을 받았는데, 뉴욕의 MTA 같은 경우는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직원들의 데이터에도 손을 대지도 않았고 해서 그 뉴욕의 MTA 직원들이 3,700명 정도 있는데 전부 패스워드도 바꿨다고 하는데, 연방 수사국으로부터 정보를 받았는데 18대 컴퓨터 가운데서 3대의 컴퓨터가 이제 그 뒷문으로 들어왔다 나갔다고 하거든요. 망쳐놓지도 않았고, 이것을 뭐 모디파이드 해놓지도 않았고 그냥 보고만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보고만 갔을까? 이것도 일종의 일종이 아니라 분명하게 기간 산업인데, 파이프라인 회사 같은 데를 이제 콜로니얼 해킹을 해서 뭐 가동도 못하게 하고 했었는데 왜 뉴욕의 지하철은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파이어아이라는 민간 안보 회사인데, 사이버 안보 회사인데 연방 정부나 다 그 연계해서 일을 하고요. 해커들 누가 해커냐 하는 것을 잡아내는 회사예요. 이 파이어아이에 따르면 아무래도 뉴욕의 MTA 해킹은 중국 정부가 지지를 하는 해커들인 것 같다. 어느 나라 정부나 요즘에 해커를 다 키웁니다. 그 말이 좀 용어가 달라서 그렇지.
중국 정부가 키우는 해커들이 한 것 같다 하는 게 민간 회사 FireEye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럼 중국 정부가 왜 그랬을까? China Railway Rolling Stock Corporation이라고 세계에서 그 열차 제조를 가장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중국에 있는 회사. 당연히 이 회사는 중국 그 정부 소유의 회사죠. 이 회사가 지금 그 열차를 만드는 회사니까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시카고 이런 그 시정부 같은데 전부 그 열차를 팔고 있어요. 다만 뉴욕에만 아직 팔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일찌감치 이 부분에 대해서 일찌감치는 아니네요. 2019년도에 통과시킨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정부에 이제 다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기금이 있잖아요. 교통 시스템 같은데도 그런 기금으로는 중국에서 만드는 열차를 사지 못하도록 만약에 사려면 너희 로컬 기금으로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는 벌금을 물게 한다든 그런 식의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연방정부 돈으로 중국 열차를 사지는 못하거든요. 그게 뭐 여러 가지로 메이드 인 차이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스파이 같은 것을 심어 놔서 미국 정보를 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뉴욕에는 이 그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열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적으로 이 열차 파는 것, 전철 파는 것이 경쟁이기 때문에 뉴욕은 어떻게 하는가 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그랬을까?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설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 정부와 공산당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 해커가 실수로 딱 들어와 보고는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네. 뭐 돈 받기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그냥 나간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unusual한 게 아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금까지는 중국 정부가 지원을 하는 해커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그 교통국의 그 전철 시스템을 열차 시스템을 공격했다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뉴욕 지하철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때문에 바로 이제 그 백악관에서 어느 회사도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뉴욕의 MTA처럼 만약에 그 세컨 케이스라면 본인들이 원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어찌어찌하다 실수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회사의 규모도 상관없고 어느 지역에 있느냐도 상관없고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지역과 사이즈에 상관없이 해킹으로부터 안전장치를 해놔야지 된다. 이게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어제 그 얘기한 얘기입니다. 밤에 집에서 다 문 잠그고 그리고 이제 보안 시스템 같은 것도 해놓고 뭐 아파트는 아파트별로 다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제는 컴퓨터 시스템에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 저는 오늘 이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이런 뉴스가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그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 경제적인 피해, 시간적인 피해 여러 가지도 있고 이런 세상이 올 수 있겠구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너무 긴장을 하신다던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런 것을 이제 그 조치를 취해야지 될 그런 주체는 다 알아서 조치를 취하겠죠. 그리고는 이제 그 세계적인 움직임을 지금 이렇게 보면은 미국의 대통령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안 만난 사람은 린든 B 존슨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6월 13일에 윈저궁에서 만난다고 하니까 13번째가 되거든요. 항상 미국과 영국은 그 묘한 그런 그 관계, 그 프랑스와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미국 대통령이 영국 여왕이라든가 무슨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만난다든지 할 때는 굉장히 이슈가 되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뭐 나토 미팅이 있고 해외로 미국의 대통령이 나인데 앞으로 이걸 미국은 이렇게 하겠고 세계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해결을 합시다 하고 제안을 하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6월 13일에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만나는데 95세잖아요. 그리고 남편 이 필립 공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처음 만나는 외국 정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해리 트루먼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만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년 전이었던가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시기부터 미국과 영국과는 그런 관계가 있고, 그리고는 이제 6월 14일에 또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나토 미팅에서 이제 G7 정상회담하고 나토 미팅에서 터키의 리셉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을 만나는 겁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 활동을 아주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에르도안 대통령도 처음 만나는 게 아니에요. 2016년도에 부통령으로서 그 만나서 같이 나란히 뭐 사진 찍고 이런 적도 있는데, 지금은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전에, 요즘 뉴스가 하도 많아서 여러분들 리마인드를 시켜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글렌데일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주 가깝게 느끼시는, 터키가 아르메니안인들을 대학살한 것을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터키 정부는 부정을 하거나 아니면 터키 개인 사람들은 말 안 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친구들 터키 사람들 만나면 웃으면서, 지성인의 경우는 그런 얘기하면 웃으면서 나는 노 코멘트야 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미국 대통령이 터키가 아르메니안을 대학살했다, 인종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정치 상황에 의해서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미국 대통령이 됐으니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도 뭐 시리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쪽 지역에서 터키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오바마 행정부는 그 에르도안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굉장히 가까웠죠. 그러면서도 나중에 뭐 터키가 어떤 제재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터키의 그 에르도안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터키는 그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나토 회원국들과 불화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또 러시아와 터키가 뭐 독재적인 그런 그 색깔이나 성향이나 지형으로 인해서 가까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는 뭐 제일 중요한 미팅은 이틀 뒤인 6월 16일에 영국도 아니고 나토 브뤼셀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중립국인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만나는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미팅이 되겠죠. 이렇게 78세의 미국 초선 대통령 조셉 바이든은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그 많은 일들을 바삐 움직이면서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 지금 떠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인간 세계로부터, 특히 미국에서는 또 봐야지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기간 산업도 중요하고요. 아직까지 그 사라지지 않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정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마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12개 주에서만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집단 면역이 돼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도 아직 그 70%까지는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일드 케어라든가 스포츠 티켓이라든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에나우저 부시 회사와 함께 무슨 뭐 버드와이저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제가 상표를 말해버렸네요. 그런 그 맥주들을 무료로 준다든가 기프트 티켓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제 백악관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YMCA의 전국에 한 500군데 이상이네요. 그리고 그 밖에 무슨 이름 붙은 킨더가든 케어, 또 무슨 뭐 브라이트 호라이즌 이런 데를 통해서 러닝 센터, 뭐 러닝 케어 그룹 이런 곳이 전부 어린이들을 돌봐주는 곳인데, 만약에 백신 접종을 받고 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데, 불편하다고 하는데, 나는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린데 어떡하지, 무서워서 못 맞겠어,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백신 접종을 받고 나서 후유증이 있는 기간 동안에 자녀를 돌봐준다던가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백악관이 전부 하면서
백신을 맞으세요라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백신 교육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예전에 무슨 뭐 의료 시스템에 있어서 뭔가를 임상 실험할 때 본인들 특정 인종을 딱 찍어서 했었던 아주 그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해서 못 만지신다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타겟으로 하기 위해서 미장원, 이발소, 그분들은 그 미장원 이발소 가는 것을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그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패턴으로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인분들께서 뭐 뉴올리언스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가발을 많이 다루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에서 이발소, 미장원에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도 지금 많이 메릴랜드 주에서는 하고 있고요. 정부가 주도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We can do this 라는 이름을 걸어서 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하는 일이 많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지금 홍보 투어를 합니다. 주로 이제 남부에서 홍보 투어를 하는데 남부에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많으니까 아프리칸 아메리칸 커뮤니티에서 백신을 좀 많이 맞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대통령의 와이프인 질 바이든 여사도 마찬가지 일을 합니다. 또 세컨드 젠틀맨인 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덕 앤호프 씨도 함께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미국에서 질병통제국의 자료에 따르면요. 62.8%는 적어도 한 번, 그리고 완전히 접종받은 사람은 사람 숫자로 하면 1억 3,360만 명.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는 하루에 200만 명 접종받는다 하다가 또 한 8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가 지금은 6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많이 받아라, 많이 받아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방 정부에서는 정부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만 한국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도어대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게 이제 온라인 도어대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음식을 다 주문을 하고 또 뭐 배달까지 해주고 하는 이 도어대시도 돈 많네요. 200만 달러나 기프트 카드로 내놓습니다. 이 백신 접종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뭔가 상품권으로 주는 거예요. 커뮤니티 헬스센터에 전부 지금 배포를 하고 있고 CBS와 크루즈 회사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어떤 형태로든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CBS에서는 크루즈 티켓 슈퍼볼 티켓까지 주고요. 뭐 이건 뭐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그 온사이트에서 백신을 맞게 하고 그리고 이제 티켓 주는 거 시작했잖아요. CBS에서도 아무튼 크루즈와 슈퍼볼 티켓을 준다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시작된 건가? 내추럴로 시작된 것인가? 중국의 우한에서 그 실험실에서 나온 것인가? 전에 질병통제국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질병통제국장이 리처드 그 레드필드라는 통제국장이 실험실 그 바이러스에 대한 그 이론을 지지한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요. 굉장히 뭐 위협을 받고 있대요. 다른 쪽 과학자들로부터도 무슨 그리고 뭐 과학자들이 그렇게까지 안 하겠지만 살해 위협까지 받는다고 그 문제도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미국과 중국과 연관된 것은 거의 아주 뾰족하게 예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간 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바이든 그 대통령이 뭐 인내심이 다해간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원래 이 기간 산업안이 뭐 아메리칸 잡 액트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2조 4천억 달러 했다가 이걸 내렸었잖아요. 중간에 얼마로 내렸었죠? 1조 7천억 달러로 내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1조 달러로 반도 안 되게 이제 액수를 처음부터 말씀드렸었죠. 어차피 내려갈 걸 예상을 하고 2조 4천억 달러를 책정해 놓긴 했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이미지도 중요한 거잖아요. 2조 4천억 달러에서 반 이하로 줄였네. 1조 달러로 줄였네. 라고 해서 어제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가 지역구인 그 셸리 모어 카피토 여성 연방 상원 의원입니다. 백악관에서 단독 미팅을 했어요. 역시 이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가 협상을 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해야 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을 대표하는 공화당 정치인이겠죠. 해서 만나서 뭐 생산적이었다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화당도 이거 이렇게 되면 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보세요. 10억, 100억, 1000억, 9,280억 달러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그룹도 있어요. 그럼 9,280억 달러는 거의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나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1조 달러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멋진 춤인데 great dance, great dancing인데 그런데 결국 안 될 거야 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돈조차도 바이든 대통령은 세금을 올려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화당은 처음부터 액수도 싫고 이 세금을 올린다는 것도 싫고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day one부터 절대로 이 두 가지 다 안 돼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만큼 온 것 같지만 그 공화당에서도 거의 1조 달러까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룹이 대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단계는 모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타임 제한이 이제 있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의 그 타임라인에 따르면 한 여름 정도에는 서명을 해야지 이게 뭐 소수 커뮤니티에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중국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는 뭐 5G라든가 아니면 기간 산업, 열차, 뭐 프리웨이 같은 것도 고치고 할 수 있다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민주당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뭐 이런 정도로 나갈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포인트에 음악은 스탑할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런데 또 결정적으로 잘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오늘 아침에 이제 팍스 TV를 이렇게 켜놓고 보고 있는데 그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의 며느리요. 뭐 정치인 뭐 출마한다 안 한다 막 얘기도 하고 하는 라라 트럼프가요. 팍스 뉴스에 출연을 해서 팍스 앤 프렌즈였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의 시아버지가 8월 달에 백악관에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일은 없다. 그러면서 maybe 내가 모를 수도 있는데 but 하면서 그럴 일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면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도 내가 8월 달에 백악관으로 복귀한다니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믿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스스로 세뇌를 했을 수도 있고 애리조나에서 지금 리뷰하고 있는 것, 조지아주에서도 리뷰하라고 하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도요. 결국은 그것을 그 굳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크라운 쇼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어릿광대들의 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과는 뻔할 텐데 그런데 자꾸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서 어느 일정 포인트에는 이거 이렇대 이게 뭐가 잘못된 게 나왔대 그 선거 결과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포인트만 뉴스를 들으신 분들은 그래 맞아 그게 부정선거였구나 아직도 트럼프가 대통령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저처럼 뉴스를 하는 게 잡인 사람은 늘 뉴스를 팔로우업 하니까 다른 그 스토리지만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렇게 믿고 있을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그 벽의 가이가 뭐 마이클 랜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연방 그 대법원이 결과를 뒤집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8월 달에 다시 백악관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야심이 있는 트럼프의 며느리 라라 트럼프는 그런 일은 내가 아는 한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그저 헤드라인 정도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먼저 뉴욕타임즈, 뭐 워싱턴 포스트, CNN 뭐 이런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요즘 계속 보도를 하고 오늘 뉴욕타임즈는 비교적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 왜냐하면 뉴욕타임즈 기자 4명과 연관이 된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부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는 매체들이잖아요. 이런 매체들의 기자들의 통화 내역을 어떠한 그 형태로 가져갔다, 얻었다, obtained, 비밀리에 뭐 공개적으로 뭔가 자료를 얻는 건 괜찮지만 사생활 보호잖아요. 이런 케이스에 연방 법무부를 통해서 그때의 연방 법무부는 윌리엄 바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거 부정선거 아니에요 라고 선언하기 전에 협조했을 때죠. 뭐 그런 뉴스 정도 있고요. 잠시 뒤에 생활과 관련된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요즘 그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크고 작은 모든 사업이 포함이 되는데 재료값은 재료값대로 많이 들고 또 직원들이 여러 이유로 일하러 오지 않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인건비도 그렇고 그러므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어쨌든 4월 초부터 5월 말까지는 경제 성장은 그냥 아주 가파르지도 않고 슬로우하지도 않고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그 연방준비제도가 12군데 지역을 쭉 그 점검을 한 결과 그런데 결국은 이제 백신 접종이 늘어나고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이 같은 그 경제 성장의 요인이었는데 뭐 제조업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회사의 운용 비용이 조금 상승해서 어렵고요. 980만 명 정도는 아직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일자리를 찾고 있지 못하는데도 뭐 실업수당 등등 가족이 누군가가 또 아파서 나도 뭐 이참에 직업 변경을 생각해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일터로 안 돌아가고 있고 지금 식료품비 오르는 것이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단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5월 달에요. 세계적으로 그 식료품비가 식량비 특히 이제 식량을 중심으로 해서 12개월 연속 비싸졌답니다. 이게요. 지난 10년 사이에 가장 연속적으로 12개월이니까 오랜 동안 이 식량값이 오른 것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식료품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커피도 들어가고 하니까 옥수수도 들어가고 뭐 옥수수는 물론 식량일 수 있습니다만 브라질이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뭐 동남아시아에서 또 무슨 뭐 베지터블 오일 같은 거 많이 나오는데 그곳에서도 그랬고 밀 같은 경우는 중국이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졌고 게다 대고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뭐 관세 전쟁, 무역 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미국에서 뭐 안 가져가고 거기에서 오는 여파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이라든가 2011년처럼 식료품 대란은 미국에서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보는데 값이 너무 올라가니까요. 게다 대고 이제 오일 값도 지금 뭐 배럴당 그 과거처럼 무슨 2008년, 2011년 이런 때처럼 150달러 뭐 이렇게까지는 안 가지만 지금은 뭐 반 정도 될까요? 그렇지만 이 오일 값도 최근에 오르는 것이 물류 값이 있고 하니까 점점 그 식료품비가 올라가는 것이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은 뭐 기후변화, 갑자기 또 여름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가, 추수 전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현명한 쇼핑을 하시기 바랍니다. 돈 많은 사람이야 뭐 그로서리 빌이 나가야 얼마나 더 나가겠어요.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로서리 빌이 굉장히 큰 그 지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미국에서 보도한 게 아니라 영국 신문 가디언에서 제가 봤는데 그 새로운 다른 형태의 전통적인 발전소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발전소라는 거거든요. 그런 다른 형태의 이제 그 에너지를 일으키는 발전소를 와이오밍주에 만들기로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합의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해외에서도 주목을 하는 거죠. 와이오밍 하면요. 석탄, 광산주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그 레드 스테이트고 터프한 그 남성들이 많고 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제 억만장자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의 전력 회사가 거기에 하는데 첫 번째 그 나트륨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나트륨 기반의 그 핵발전소 프로젝트를 와이오밍에 세우는 거예요. 크진 않습니다. 작은데 어느 정도로 작으냐면 345메가와트를 뭐 그 메가와트의 나트륨 그 원자료를 통해서 그 몰튼 소금 써서요. 해서 주중에 500메가와트를 생산을 한다는 건데 이게 두 사람이 새로 한 회사를 만든 게 아니라 원래 빌 게이츠도 전력 회사가 있었고 워렌 버핏의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전력 회사를 갖고 있었어요. 뭐 테라 파워라는 빌 게이츠가 15년 전에 만든 전력 회사고 또 퍼시픽 코퍼레이션이라고 워렌 버핏이
1억 달러 정도 규모의 회사래요. 뭐 굉장히 큰 건 아니에요. 그 회사가 이제 같이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올해 말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작은 원자로를 여러 개, 작은 것을 여러 개 지어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없애기 위한 그 같은 이제 발전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나 이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이 나트륨이 그야말로 미래의 에너지 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빠르고 신속하게 뭘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깨끗하고, 그래서 와이오밍의 주지사도 마크 고든 주지사도 뭐 굉장히 홍보를 하더군요. 그런데 이제 경제, 실질적인 어떤 효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와이오밍 주지사가 민주당이겠어요? 공화당이겠어요? 공화당이죠. 공화당 주지사인데도 이렇게 뭐 친환경적인, 굉장히 민주당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빌 게이츠라든가, 세금으로 내가 내 비서보다 세금을 덜 내서 되겠어요? 저한테 세금을 좀 많이 걷어가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상당히 그 부분에서 민주당적인 워렌 버핏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도에 클린 에너지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도 항상 모든 일에 찬성하는 측이 있고 반대하는 측이 있습니다. 이 같은 이제 그 발전소를 짓는다고 하니까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죠. 전통적인 발전소보다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 위험하냐면 아주 호전적인 전투적인 그런 그룹이 있잖아요. 밀리턴트 같은 그런 그룹들이 뭐 이러한 것에 새로 바뀌는 것을 통해서 아주 고농축인 그런 것들을 핵 어떤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갖기를 원하는데, 이게 이제 새로 시작되는 그 나트륨 발전소 같은 경우는 더 뭐든지 더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는 어떠한 물체가 고농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농축 그런 원료를 이런 그 밀리턴트 그룹이 이 틈새 시장을 노려서 가져가면 어떡한가, 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아주 위험한 사람들의 손에 핵무기 만드는 것을 줄 수가 있다. 뭐 말하자면 핵 에너지 기구라든가 이런 데에 속해 있지 않은 어떤 그 테러리스트 그룹들이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는 것을 틈타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잠시 뒤에 조금 더 또 다른 새로운 분야 얘기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미국의 남부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 의원이 있는 주이기도 합니다. 주 상원 의원인 미아 맥릴리어드 의원이 2010년도에 당선될 때 굉장히 아주 센세이셔널 했었어요. 젊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흑인 여성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으로서 주지사 후보에 출마를 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흑인 여성 주지사가 있게요, 없게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은 당연히 후자가 답이죠.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요, 지난 15년 동안 단 한 명도 주 상원의원, 하원의원 민주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원 의원도 미아 맥리드라는 의원도 2010년도에 당선이 됐잖아요. 그전에는 하원 의원 했거든요. 물론 예비선거예요. 예비선거에서 이제 이기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공화당의 현 주지사는 당연히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입니다. 주지사는 공화당이에요. 그래서 헨리 맥마스터 주지사와 겨루게 되는데, 글쎄요, 그 예비선거에서 이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정도까지는 벽을 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나가봐도 되겠구나, 가능성이 있구나. 이 남부에서 노예제가 있었는데 뭐 그게 그리고 나서도 오히려 더 흑인이 살기 힘든 그런 남부에서 흑인, 그것도 여성 주지사로서 출마해 볼 만한 시점이 됐다. 미국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 거죠.
네, 지금 들어오고 있는 뉴스인데요. 미국이 8천만 도수 백신을 해외에 공급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 2,500만 도수를 어느 국가에 줄지를 결정을 했군요. 백악관이 보니까 이 2,500만 그 처음 나가는 도수 가운데서 75%는 코백스라는 이제 세계적인 기구를 통해서 아주 급한 국가부터, 그래서 멕시코, 캐나다도 포함이 되고 아프리카도 포함이 되고요. 에이시아도 인도, 파키스탄을 포함해서 700만 도수가 나간다고 하는데 글쎄요, 한국에 이제 이 55만이 포함된 건지 그보다 더 나갈지 모르겠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